예, 안녕하세요. 파생 아티스트입니다. 9월 19일 화요일이죠. 오늘은 평소랑 다르게 좀 예습을 했어요. 뭐 대단하게 엄청 한 건 아닌데 한 10분 정도 미리 종목을 보고 지금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나중에 틀 잡히면 좀 더 편하겠죠. 5일부터 볼게요. 5일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미리 제가 좀 라인을 그어놨는데 아직까지는 박스 탈출을 못했거든요. 찌글찌글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한 번에 막 크게 슈팅 나오기가 그래요. 올라가면 때려 맞고 그냥 좀 내리고 싶으면 다시 막 지지 나오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지금 박스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갇혀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갇혀있거든요. 몇 달째. 크게 탈출을 못해요. 뭐 추세로 보면 추세선 이탈을 해가지고 좀 상승이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박스예요. 수평선으로 그으면 박스고 추세선으로 그으면은 지금 추세 좀 이탈해서 위로 슈팅 그림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일봉 차트로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주봉 차트로 본다면 완전히 지금 딱 중심에 갇혀 있거든요. 이거 일봉으로도 보여드리고 주봉으로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일단 일봉 같은 경우 보면은 넘어야 될 산이 하나 또 있어요. 50.21이라는 수치를 넘었어요. 지금 수치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게 여태껏 지금 라인 차트가 연결 차트 같은 경우 베이스로 두잖아요. 데이터가 좀 필요해서 그냥 10월물 만기 가까운 10월물이나 아니면 11월물만 해가지고 데이터 쓰기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자동으로 차트 넘기는 편인데 수치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거의 어제랑 위치는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숫자만 좀 바뀌었구나 정도 생각하면 되니까. 어차피 매매하실 거 무포인 상태면은 11월물로 매매하세요. 뭐 10월물 만기도 이게 없는데 11월물 매매하셔도 상관없고요. 뭐 포지션 있으신 분들은 알아서 잘 적용시키면 되니까. 가끔 막 10월물하고 11월물 뭐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가격 차이 보시면 돼요. 10월물이 얼마인지 11월물이 얼마인지 몇 틱 정도 차이 나는지 봐서 예를 들어서 한 17틱, 뭐 18틱 차이 난다. 그러면 그걸로 더하거나 빼서 계산하면 되죠. 쉽죠. 그러면 50.21 기준으로 지금 일단은 몸통은 넘긴 상태예요. 일봉으로. 뭐 끝까지 장이 마감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 장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10월물 차트요? 뭐 하나 정도 조정하면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방송 이거 녹화 끝나고 나서 한번 넣어볼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러면 일단 50.21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를 받았는데 만약 넘어야 될 게 51.81이라는 수치를 있다는 거죠. 애매해요. 50.21을 넘었더니 51.81을 근데 틱수가 꽤 돼요. 근데 저기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최대 포인트라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를 만약에 못 넘고 다시 주저앉는다면 지금 노란데 안에서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할 것 같거든요. 일본 기준으로 박스를 뭐 45.95, 46부터 52까지로 해가지고 크게 본다면 지금 여기가 중심이잖아요. 중심보다 위에서 계속 어느 정도 약간 레벨업은 된 상태긴 하지만 52 정도, 51.81까지는 여기서 고점 매도 전략도 가능하고요. 넘지 못하면 진짜 여기가 저항으로 해서 다시 매도해요. 그리고 매수를 가져간다면은 청산 자리가 최대 목표치가 51.81 정도 일단 잡히거든요. 여기까지 갈지는 몰라도 근처까지는 아마 갈 거예요. 매수를 간다면. 뭐 짜잘하게 맞고 한 번 맞고 떨어지든 완전히 맞고 떨어지든 여기서 공방 벌어지고 그 다음에 열린 자리가 55.75예요. 주봉으로 제가 차트를 바꿔봤어요. 여기 뭐 55.24라고 나오는데 앞에 거 과거 데이터별로 돌려보면 55.75 정도 나오거든요. 대략적으로. 아니면 좀 느낌이 별로다 싶으면 55 정도에 그냥 팔아도 되고요. 먹을 핍이 꽤 돼요. 300틱 나오거든요. 300틱 넘죠. 51.81 넘어서 아마 넘어가면은 만약에 여기를 지지선이라고 본다면 저항대가 아예 없어요. 좀 뚫렸어요. 이쪽은 뚫린 상태라서 간다면은 아마 진짜 한 300틱까지도 위에 다 열렸어요. 모르죠. 또 맞고 떨어지고 그동안 계속 그랬기 때문에 언제 이후로 못 넘었냐면은 4월 말 이후로 아예 넘지 못했던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넘으면 크게 갈 거예요.
그래서 51.81 정도 주요 라인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만약에 확률상으로 좀 희박하기는 한데 혹시 모르는 거니까 51.81 가기도 전에 어정쩡하게 갑자기 음봉 나와서 50.21에서부터 꼬꾸라진다고 하면은 박스 하단 48.45, 48.5 정도에서부터 매수 넣어도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를 일단 저기 노란색 지금 색채로 둔 구간으로 보고 대응을 하고, 저 노란색 박스를 넘어서 위로 막 이탈을 해서 위로 슈팅이 나오는 그림이라면 위로 한 300틱 정도는, 300틱은 열려서 55달러까지는 아마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일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차트는 10월물 이따 한번 넣어드릴게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아니면 체결간도 지표 잠깐 빼버릴까요? 얘 잠깐 빼고 10월물 넣을게요. 근데 이게 연결로 안 잡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냥 한 번쯤 넣어보죠. 넣으면 되지. 연결이 안 잡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느낌이 다를 거예요. 지금 똑같은 30분이라도 라인 지표이 잠시만요. 5일이구나. 제가 아까 그 지표를 2하고 3으로 적용시켜 놨거든요. 밑에도 써놓긴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드릴게요. 이게 설마 하는 가격인데 정확도는 높아요. 라인 1 같은 경우는 단기로도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근데 손절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손실을 보더라도 다 따라 붙겠다 싶으면은 거래일수 많아도 상관없으면은 라인 1로 넣는 게 난데, 지금 계속 짜잘짜잘하게 찌글찌글하게 움직이는 느낌이라 그냥 라인 1하고 3으로 적용시켜 놨거든요. 그냥 그래서 라인 2하고 3으로 넣어놨으니까 차트가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더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라 넣어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10월물이고요. 위에 11월물, 뭐 180분 일간 보시면 되겠네요. 엄청나게 크게 안 움직이면 체결강도 지표는 오늘 있으면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서 예. 그래서 오늘 방송 종목들 제가 다 바꿔놨어요. 여기 뭘로 바꿨지? 유로 빼고 오일 S&P, 나스닥, 골드, N 전부 수치 바꿔놨거든요. 좀 손절이 조금 덜 걸릴 거예요. 그 전에 넣었던 지표보다. 예전에는 손절이 걸릴 수 있지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았던 거고, 자리 안 오더라도 좀 손절 덜 걸리는 걸로 바꿔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랑 뭐 나스닥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상승이라서 그냥 급락해가지고 나온다 생각하면 넣으면 되는데, 급락하면 그때 아마 방송할 때쯤 되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녹화하면서는 할 얘기가 없어요. 저점 매수 구간이 안 와서. 나스닥은 5,900 정도 오면 매수해볼 만한데 5,900까지 당장 올려면 한참 빠져야 되죠. 뭐 급락 나와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S&P도 아직은 뭐 그닥 할 얘기가 없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추세 상승 중에 눌림이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갑자기 뭔가 움직이는 느낌인데 골드가 다시 좀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네요. 찌글찌글. 아무튼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주요 라인을 그냥 그 최상단 라인을 완전히 주저앉아서 깨고 나가니까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결국 1303까지 근처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설프게 매수나 매도 매매하는 것보단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는 게 나아요. 여기 안 닿으면 다시 뭐 일로 가겠죠. 그럼 여기서 매수할지 매도할지 고민하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크게 상승 중에 저점 놀림이라고 친다면 1303 정도에서 고민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매수를 넣을까 말까? 다른 거 뭐 각종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한 중간 중심 정도가 1303, 1300 아니면 1295 약간 오차인데 그 정도 잡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판단 잘 하시면 돼요. 근데 1303 깨지면 여기까지도 이론상으로는 갈 수 있겠죠. 근데 저도 약간 추세 상승 중에 좀 눌림 정도를 아직 보는 상태라 여기 오면 고민해보면 되고요. 아직은 고민할 자리는 아니에요.
홀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N 같은 경우는 해석하는 게 좀 여러 가지가 갈리는데 일단은 하방 경직으로 하방 빠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는 분봉보다는 일봉이나 주봉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밑에 뭐 분봉도 여기까지 일단 열려 있고 일봉 봐도 중심이고요. 얘 너무 머니까 무시하고 하나 둘 세 개만 보자고요. 한건 대충 중심이네. 9175부터 8763까지. 그리고 주봉으로 봐도 매수하면 어디 사야 되겠어요? 8515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아니면 8883까지도 간다고 하니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엔도 오늘 조금 할 게 없어요. 매도 치려면 이미 포지션을 그 밍크님이었나? 누구 맞나? 아무튼 그분 팔았나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그대로 들고 계셔도 별로 크게 무리 없는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팔았어도 문제는 없는 구간이라 생각해요. 중심 정도니까. 여기가 박스 상단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박스 하단이라 생각하면 중심 정도니까 맞고 튈 수도 있거든요. 목표가까지 가져간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뭐 알아서 파시면 돼요. 일봉이든 뭐 주봉이든 마음에 드는 자리에서 팔면 되니까. 주봉이 아니라 분봉? 알아서 하시겠죠. 뭐 그 손실은 안 보실 거 아니에요? 뭐 수익을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많이 보면 좋은 거고 조금 봐도 수익이고 많이 봐도 수익인데. 그래서 N 같은 경우는 포지션 매도 있으신 분은 그냥 가져가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어디까지 빠지나 구경해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하방이 유효한 상태라. 뭐 위에 밑에 지지선도 깨졌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조금 덜 먹어도 한번 고해봐도 되지 않을까. 유로도 뭐 별 얘기 할 얘기 없어요. S&P나 나스닥처럼 유로는 지난주 매수기에 한번 급락 나와서 꼬리 만든 자리 그때가 마지막 최근 한 어쩌면 9월의 마지막 매수였을 수도 있었어요.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서 얘도 빠지기 전까지는 별로 할 얘기 없고 고점 매도는 단타성으로 들어가고 저점 매수는 롱 포지션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저점 매수로 좀 가져갈 만한 자리는 일단 오늘 없어요. 그럼 오늘 여기서도 할 얘기가 없네요. 달러 인덱스는 할 얘기가 없고 천연가스 그걸 좀 봤죠. 일봉 보면은 매도 자리 맞아요. 일봉 보면 매도 자리 많은데 조금 더 오버해서 슈팅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좀 더 슈팅으로 올라간다고 치면 계약을 하나 더 넣어야 되거든요. 여력이 된다면. 3.15 정도에서 매수 구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3.2 정도에서도 매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욕심내지 말고 여기서 뭐 1차 매도, 3.2에서 2차 매도 그렇게 하면은 평단가 뭐 3.1 계산이 안 되네. 3.175 뭐 그 정도 되면 뭐 계약수를 줄이던지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다 가져가시던지 해서 하락 파동 짧게 먹어도 될 것 같고 3.1을 한 번에 뚫을 것 같진 않아요. 한 번 정도는 저항 걸릴 것 같은데 천연가스가 이렇게 돼요. 일봉으로 보면은 매도 자리가 돼요. 근데 주봉으로 보면 중심이에요. 왜 중심이냐면 여기를 뭐 박스로 잡아서 여기 박스 상단 놓고요. 여기를 박스 하단이라고 놓으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선 하나 대충 긋고 여기다 선 하나 긋고 그럼 여기가 지금 뭐 긋기 나름인데 좀만 올라가면 저항이거든요. 주봉으로 보면은 올라갈 자리가 좀 있어요. 되게 애매해요. 주봉으로 보면 매매하면 안 되고요. 일봉 보면 매매할 수 있어요. 2017년만 보고 들어가면 또 이게 이 그림이 이렇게 돼요.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멋대로거든요, 해석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 중심이에요. 중심 넘으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고 중심 못 넘으면 맞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랑 조금 더 일본까지 접목시키면 매도 자리가 있긴 있다는 거죠. 주봉상으로 중심이고 2017년 박스 중심이면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3.15, 3.2 기준으로 봤을 때 저항 들어갈 자리가 두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따닥 있으니까 그쵸? 한 번은 저항 맞지 않을까 싶어요. 큰 흐름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그럼 전 어떻게 할 거냐? 구경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매매는 2.765 있죠? 여기 밑으로 빠지면 살래요. 뭐 할 거냐면 매수요.
네, 안 오면 말고요. 2.765 비추로 매수가 혹시나 기회가 올해 안에 온다면 그때 사고, 아니면은 그냥 버릴까 해요.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고요. 그냥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제 생각과 일본과 주봉의 단기와 중기, 장기를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뭘 봐야 되지? 하나 더 있었는데. 아, 그쵸. 싸다 싶으면 사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놀려고요. 애쉬 안 사고. 아니면 또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라인 차트 한 3개 정도 뭉쳐있으면 살래요. 근데 지금 너무 멀잖아요. 주봉 보면은 뭔가 여기서는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지났고, 일봉 봤을 때도 라인 가격 너무 길고요. 정확하게 짚으셨네요. 싸지 않으면 안 사려고 해요. 너무 간격 멀잖아요. 천연가스도 모일 때가 있었나? 거의 모일 때가 없었네. 천연가스는 워낙 지저분한 종목이라. 그래서 결론은 싸지 않기 때문에 안 산다는 거죠. 아, 여기 있네. 니케이 하나만 더 보고 끝내려고요. 니케이가요, 어제 저항 걸릴 줄 알았는데 뚫어버렸어요. 어제 매매는 안 했지만 그냥 아마 매매했으면은 어제 니케이는 손절 보고 신손절 봤을 것 같고 오일은 수익 봤을 것 같은데, 실버도 봐드려요. 뭐 보면 되죠 뭐. 주봉. 이게 니케이가 일봉으로 보면은 엄청 막 올라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주봉으로 보면, 차트 잠깐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또 이해하기 편하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수렴 상태예요. 그동안 엄청나게 확장됐던 거 보다가 지금 여기 차트 보세요. 지금 극수렴 상태거든요. 뭔가 나와요. 언제 나올지 모르죠, 근데. 그래서 주봉상으로 자리를 좀 봤었는데, 위로는 2500 정도, 그러니까 니케이 달러 기준으로 M 말고, 위로는 저항대가 2500 정도 되고요. 아래로는 대략적으로 18500 대충 그었어요. 아래로는 18500, 위로는 2500 정도 갇혀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로 넣기에는 좀 올라갈 자리가 조금 더 남은 상태고, 매도를 넣기에도 좀 약간 애매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500 정도 혹시나 올해 안에 온다면 이 정도에서 매도 한번 대응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 그림만 봤을 때는 18500까지 와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안 올 것 같아요. 기다려 봐야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일봉상으로 여기를 돌파를 했지만 올라갈 수 있는 최대 자리는 거의 다 왔다는 거죠. 얘 또 이상해요. 매매하게 되게 껄끄러운 종목이 돼버렸어요. 어제 맞고 떨어지면 오히려 매매하기 좋았는데 맞고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서. 니케이는 그냥 뭐 상황 설명만 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뭐 구체적으로 말하고 이런 건 없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모르겠다는 거죠 뭐. 어제까지만 해도 왠지 매도 쳤다가 컷되면 뭐 스위칭 하거나 그냥 손절 걸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아무 느낌 없어요. 어떻게 되겠지. 뭐 알아야지 알려줘죠. 기다림님이 알려주시면 제가 그대로 마이크로 불러드릴게요. 그런 거 중개해드릴 수 있어요. 모든 손실의 책임은 기다림님한테 있습니다.
실버까지 보고 끝내야겠다. 아 몰라요. 진짜 모르는 거를 사기칠 순 없잖아요.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할 순 없으니까 뭐 알아야지 알려주지. 개인 뷰도 없어요. 그냥 중계 방금 전에 한 거는 중계한 거예요. 중계. 이건 올라가면 이렇게 되고요. 저를 내려가면 이렇게 돼요라고. 아 실버는 얘는 뭐니? 실버. 어제 뭔가 굴이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여기가 깨지지 않고 이 자리가 깨지지 않고 지지가 되면은 반등이 살짝 나오려나 이런 느낌인데, 개인적으로 실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약간 박스의 느낌이라 제 기준으로는 매매하기가 좀 애매해요. 뭐 단타로 뭐 잠깐 짧게 시세 먹고 나오는 건 잘 모르겠는데, 박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태니까 그냥 혹시나 뭐 여기 깨고 다시 지지받는 흐름 되면 밑에서나 잡지, 좀 중간에서는 제 성향상으로 잘 안 잡아요. 중간에서 잡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안 잡는 거예요. 네, 여기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격적으로 넣을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한 계약 정도 던져놓고 구경하는 느낌? 주봉은 어떻게 되나? 이 차트를 보면 답이 나왔네요. 저라면은 여기 말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 뭐 15.5나 뭐 여기 선 주변 정도? 여기 밑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거나 아니면 여기 주변에서 어정쩡하게 걸려있으면 그때 매매할래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단타성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계약은 무조건 최대 들어간다면 한 계약 정도. 손익비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물론 잘 틀리니까 틀릴 수도 있고. 오일은 뭔가 움직이고 있네요. 예.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제가 방송을 띄엄띄엄해도 알아서 잘 차트 보면서 잘 알아서 활용하면서 매매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 만들어 둘까 해요. 필요하게 보실 분들 있으면 보시면 되니까, 저는 매매할 자리가 도저히 오늘은 없어라고 용납이 안 된다 생각하면 그냥 뭐 약속 잡고 놀러 나가도 되고요.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생각보다 많이 했네. 이제 저는 씻고 과외하고 잠 좀 자다가 11시쯤 다시 올게요. 저녁 드시고요. 이따 11시쯤 뵙겠습니다.